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재명 관련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듣진 않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건 명확히 하고 싶어요. 자, 저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참여정부래, 문재인 정부, 이 촛불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그 실무자, 그 밑에 떡가리들, 이런 애들이 가세한 어느 공작에 의해서 이재명이 제거됐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재명이 지금 뭐 검찰 기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제거가 되잖아요. 그럼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문재인 적대 세력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 개인적으로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이재명에게 표를 던지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 통해서 이미 이재명은 그 청와대나 문재인에게 사인을 많이 보냈죠. 어떻게 하시라고. 그런데도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정치적 행동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면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이나 이 밑에 애들 설거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제 밖에서 지금 이런 실수나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도 방치한다? 방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얘들 비서지나 수덕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뭐 1대1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신중하게 해서 뭐 내부적으로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12월 12일 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게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결이 종부지부를 찍어야지 12월 12일 날 넘어간다. 그러면 물론 1심에서 한 120만원 선고하고 2심에서 한 80만원으로 깎아줄 수도 있죠. 오히려 또 1심에서 뭐 1년형의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2일 기소 시한인 12월 12일 전에 이렇게 밑에 애들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이미 그 수사기관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이 됐잖아요. 그 자체도 욕먹고 있는데 걔들이 기소한 것이 실제로 검찰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아마 지지자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12일 전에 불기소 처분되는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소가 돼서 1심에서 만약에 벌금이 선고된다. 그러면 2019년 뭐 한 상반기 정도 되겠죠? 신속하게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니까. 하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이재명, 문재인 지지자들에 의해서 아마 국정은 급격하게 급격하게 아마 지지도는 떨어지고 아마 적대적인 분위기가 아마 팽배해질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문재인 지지자, 문재인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 포스팅까지 하고 참여정부나 이런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의 이런 정치 업적을 한번 남겨보려고 글까지 이렇게 포스팅을 하고 있는 저같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이 문재인에게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이거 주시해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해보려는 사람, 다시 말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치 공학적인 거 잘 모른다니까요. 그냥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하는 정치인을 그냥 지지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거가 됐어.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또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문재인이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방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제거가 돼. 아하. 그렇다면 이거는 큰 사건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뢰하지도 않고 아마 적대적으로 돌변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아마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설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리고 밑에 애들이야, 김경순이, 김경순이 대권 후보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짜는 소리죠. 물론 김경수가 얼굴이 조금, 곱상하게 생기고, 선하게 생겨서, 차세대 정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이재명처럼 이렇게 파노라마, 다이나믹하고, 그런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그런 약간의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은 그 자체도 꼴보기 싫겠지만, 대통령이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약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극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죠. 어떤 철학과 확고한 의지력,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무슨 유시민 이런. 일단은 유시민 얘는 키부터 안 돼. 외모부터 안 된단 말이야. 대통령. 이게 외모 갖고 그러냐 하는데요. 외모도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하여튼, 결론을 말해보면, 12월 1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이 상황을 간파하고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청와대 실무자들을 불러서 이걸 정리를 하시라. 그리고 수사 라인이라든가 검찰청, 이 성남지청인 이 사건을 배당받고 있는 애들이 전해철, 친노무현 계열에서 저는 잘 모르지만, 못생긴, 꺼봉이 같이 생긴 전해철 의원이 여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타이밍 맞게, 해경국 김씨, 정의를 위하여 그 댓글 사건도 취하를 했죠. 상당히 정략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해철 의원이. 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면 빨리 불러 모아서 이 사건을 비서실을 이용해서 전화 한 통,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 한마디면 이거는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안 한다. 물론 이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정치학적으로. 해가지고 12월 10일 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 방향으로 하시라. 그래야지만이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남을 수 있다. 저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엔 동반자, 상호, 선의의 경쟁, 선의의 협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똑같은 거, 둘 다 똑같이 지지한다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는 공격을 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호의적으로 일을 전부 다 이제 포스팅을 하고, 기록을 남겨보려고,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약간 외면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는 그 후회감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 글을, 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적대적으로 바뀌겠죠?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이재명을 정적을 제거를 한다? 물론 문재인은 하진 않겠지만 감은 잡고 있을 거라는 거야. 다분히 그냥 정치 개입을 안 한다는 그냥 기계적 중립 때문에 그냥 이걸 방치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를 만약에 인식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실무자들이나 비서실을 집합시켜서 이 수사 문제, 전해철 라인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검찰을 통해서 기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12월 12일 이후에 기소가 돼서 1심 판결 날 동안 1심에서 또 문제가 돼서 선고가 된다. 그렇다면 아마 경기도민 그리고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아마 적대적 문재인 세력으로 아마 똘똘 뭉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서 이재명이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서 이 정치계에서 제거가 된다. 그렇다면 폭동 수준은 아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붕괴된다고 보면 된다. 지지자 절반을 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 이상은 이탈이 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일을 아무리 잘해도
엄청난 공격이 시달리게 될, 제가 그 공격이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뢰가 배신으로 바뀌었을 때 그 비극, 참담함, 네. 참담한 감정,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느끼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정치가, 저는 뭐 우리가 국사책을 공부해보다 보면,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갑자사와 무오사와 뭐 기묘사와 뭐 을사사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붕당 뭐 무슨 어마어마하게 그 파벌 싸움이 많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좀 잘 협력해서 좀 정치를 좀 잘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렇게 무식하게 정적을 제거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을까. 연병할, 지금도 22세기, 21세기, 2020년에도, 2018년, 29년에도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말이 안 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그 누가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한나라당이야 사익으로 똥똥을 묻히니까 뭐 하나의 구심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진보 세력, 진보도 아니죠. 그냥 이런 반 자유한국당에 뭐 이렇게 뭉친 사람들이 좀 제대로 좀 같이 힘을 합해서 해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잡아보고서 난릴까. 국민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선량한 국민들, 저같이 지지하는 사람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수도권에 1300만 명, 서울에 1000만 명, 2300만 명이 지금 서울과 플러스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지도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공격질을 하고 지랄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전해철 이 라인, 뭐 전해철이 그랬다는 소리는 아니고 다들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똥파리 새끼들도 그렇고. 차라리 나는 만약에 문재인이 좀 똑똑한 사람이면, 물론 이재명이가 승낙하지 않겠지만 이재명이를 그냥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삼고초려해서 임명해도 좋겠어.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뭐 서로 경쟁하고 있고 열등감 느끼고 서로 뭐 누가 잘하니 이거 따질 때입니까? 이 문파 똥파리 새끼들아. 저도 문파예요. 노빠고. 물론 그렇게 정치에 뭐 관심을 갖지는 않지만 상식적이라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12월 12일 전까지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예, 이재명 도지사 우리 지지자들은 충분히 집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표시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국에 전문 정치 관심자들도 아니야. 일반 국민들이 그 추운데 또 촛불 정부가 됐는데도 모여갖고 추위에 떨면서 이러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무시하고 외면한다. 그래서 12월 12일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 이때부터는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저같이 보통스러운 인간도 문재인을 적대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사고방식이 그렇다니까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일 백날 잘하고, 무슨 좋은 정책 꺼내고, 뭐 연금 개혁하고, 무슨 뭐죠?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처벌하고, 이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물론 제대로 적폐청산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뭐 사안의 경중을 지금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이 사안은 적폐청산 이 100가지를 갖다 놓은 정도의 그런 무게감이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12일 전에 이 문제를 행해서 불기소로 처분을 하고, 만약에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다. 자,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열심히 나온 그 기간 동안은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라든가 뭐 평범한 이 사건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면서 아마 집결을 하거나 온라인 물론이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고, 열심히 만약에 뭐 이런 문제로 나온다.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전투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전부 다 적대 세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알량하게 문재인 지지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뭔가를 얻어보려는 이런 약간의 그 욕심 많은 탐욕적인 정치 이 찌레시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물론 개돼지들이 조용히 침묵하고 시간 끌면 뭐 조용히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전쟁이 벌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최종 종착역은 대법원 선고가 있는 내년 2019년 12월 12일까지 대법원은 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은 이 사건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이슈가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2019년 12월 전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전에 만약에 선고가 되게 되면 문재인 탄핵 구호가 아마 지금은 탄핵 구호가 본격적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문재인 편은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똥파리, 긍문, 김경수, 뭐 전해철이 난 누군지도 몰라. 그 인지도 없는 인간이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 이 사건에 등장하는지 저는 의아한데요. 하여튼 전해철, 김경수 다 그냥 문재인은 물론 정권 자체를 한나라당으로 넘기진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냥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지지하는 20% 지지도 떨어진다고 봐도 무방해요.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 정차한 상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길었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할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워낙 이게 스펙타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게 굴하지 않고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남북관계에 지금 북한에서 파견된 그 실무자들, 경제수상 얘들, 북한 요인들이 지금 경기도 고향에서 오늘 무슨 도지사가 참석을 하고 도지사가 북한에 방문을 하냐 이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 1심 판결 나올 때까지 경기도정 업무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그 능력을 배가시켜서 엄청나게 도정 업무 능력을 발휘를 해놔야 됩니다. 갖고 그 일을 모두 트위터에 노출하고 저는 시간이 촉박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만약에 극한의 상황에 처한다면 그렇다면 12월 12일 그 전에 만약에 그게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12월에 기도가 된다. 그러면 그 후에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3개월 길면 6개월이거든요. 그 안에 엄청난 일들을 속도감 있게 하셔야 돼요. 그 일들 전부 다 트위터에 올리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재명 도지사는 일반 정치 행정가들하고 달라서 대비에 준하는 그 결제 그 문서들을 전부 다 스캐너도 올리시고 사진 찍어서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합니다. 그 행동 자체가 국민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권자들이 나의 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좋습니다. 이거 감동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1심 판결을 나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업무 처리를 도민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재명은 이렇게 일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재명의 업무 능력, 처리 능력이 완전히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은 곧 문재인의 파멸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더욱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열심히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국민들은 알아요. 아무리 선량하고 순진한 국민들이라도 누가 옳고 누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누가 정략적이고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이 긴 기간 동안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을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이 될 수가 있어요. 탄핵되려면 꼭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을 뽑아준 사람들에 의해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재명 화이팅!